23미 육군은 수많은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무스갯소리로 미 육군의 공중 전력이 어지간한 국가의 공군력보다 앞건다는 오원호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미 육군도 부족한 헬기 전력이 있다. 바로 점찰 및 간단한 지상군 지원 임무를 담당할 경량 공격 점찰 헬기다. 본래가 임무를 담당했던 배로 H-58의 경우 1960년대 등장한 기체로 현재는 후계기 없이 퇴역한 상태다. 2000년대 들어 벨 OH-53의 교체 사업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비용 초과와 예산 부족으로 모두 취소됐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군령 보유한 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장의 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아파치 공격 헬기의 임무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만화를 대신할 정찰 공격 헬기 도입이 시급한 막내다.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는 본래 전차를 잡기 위한 대형 공격 헬기로 정찰 임무나 소규모 반군 제압 등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육군은 작년에 미래 공격 정찰기 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 6월에 6개 회사를 초기 사업자로 건정했다. 여기에는 벨, 보임, W-고로스키 은 친숙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에 뛰어든 제조사들은 최근 개발 중인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공격 점찰 헬기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아이제기를 먼보인 NI-고로스키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S-97 레이더의 경량 공격 헬기 버전인 레이더 X-를 공개했다. 사진 위 레이더 X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전식 메인 로러와 꼬리 부분에 앞으로 나가는 힘을 내는 로터를 탑재해 최대 이륙 중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인 X2 기술을 적용했다. 고로스키는 레이더 X의 세부 스펙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고 속도는 163로 기존의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르다고 걸명했다. 동해의 F-35처럼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최신 전로기 기술을 적용한 첨단 항공기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본래 OH-58을 제조했던 벨은 스텔스 외형을 지닌 복자형 공격 헬기인 벨 360 인빅터스를 공개했다. 벨 360 인빅터스는 최고 시속 370제곱킬로미터의 속도와 25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지니고 있으며 작전 지속 시간은 90분 정도다. HI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207관 보와 로켓탄 및 미사일을 내부 무장 참관 날개에 장착할 수 있다. 다만 경량 헬기이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은 640kg 정도로 적은 편이다. 두 기종 모두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지만 아직 다른 회사의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때문에 최종 승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습자가 결정되면 차세대 공격 점찰 헬기로 2028년 오전에 양관에 들어갈 것이다. 미 육군이 정의로 채용하면 다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서방 국가와 친서방 국가에 서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답변은 AH-640 아파치 공격 헬기일 것이다. 물론 다른 답변들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대량으로 배치된 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타당한 답변이다. 그러나 만약 마육군의 계획대로만 O107할 RAH-66 코만치가 이론의 여지치가 없는 최강의 타이드를 차지했을 것이다. 다면 지금 RAH-L66 코만치는 본래 경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와 점찰 헬기인 OH-58을 대체하기 위한 경공격 및 점찰 헬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제작사인 보임, 고르스키사는 이 헬기를 단순히 정찰 경공격 헬기로만 개발하진 않았다. 당시의 최민의 스텔스 기술과 지금까지의 헬기 제작 기술을 종도론하여 탄생한 코만지의 N-제기능가의 공격 헬기의 혁명이자 헬기기 F-22랩터라고 불릴 만한 헬기였다. 일단 무엇보다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이 헬기의 독특한 스텔스 외형이다. 최대한 각진해엄과 무기를 내부에 수납하는 N스템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도 금속재가 아닌 복합 소재로 만든 외피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 N낀다. 결과적으로 이 헬기는 AH-64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 600분의 1점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 도표에서 제위의 다른 헬기와 10GH 레이더를 정면에서 받았을 때의 비교가 있다. 또 다른 적외선 레이더 및 소음을 통한 감지 가능화에도 기존의 아파치에 비해 적다. 오늘날 헬기의 가장 큰 적인 휴대용 미사일에 대한 대비인 램이다. 그러나 숨기만 잘한다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무기라면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함은 기본이다. 코만치 헬기는 7존의 아파치 헬기보다 작은 헬기지만 무장 정도에 있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SAIDA 가벼운 헬기에 강력한 엔진을 다뤄 많은 무기를 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치보다 30%가 겨운 복합 소재 기체의 엔진 파워는 아파치보다 10% 작을 뿐이어서 아주 민첩하고 기동성이 빠르다. 기본 무장으로 XM301 20mm 포와 내부의 무장 수납 공간과 외부의 보조 날개를 포함 좀 14개의 헬파이어 미사 1이나 혹은 28개의 스티머 미사일 혹은 56발의 2.75인치 히드라 로켓포를 탑재할 수 있다. 보조 날개의 헬파이어 미사일 4개를 달고 LH부 무기 장착 공간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3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이다. 오랜 방위로 총 14개의 미사일을 장착하며 만약 스텔스멍을 뮤제시키기 위해 내부에만 장착하면 최대 6발 장착 가능한 정도이다. 테일러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도 유명해진 모가디슈 전투의 교훈을 말려 I-41이나 로켓탄 피격 시 보다 안전한 형태로 구현되어 업무며 물론 레이더에도 덜 걸린다. 또 뜨거운 백악가스의 일부를 주변의 차가운 공기와 꺾어열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능도 있다. 본래 계획은 정찰 헬기였지만 최신 기술을 직접 만들다 보니 성능도 향상되고 가격도 같이 뛰게 되어 결국 AH-64 아파치 헬기까지 교체할 차세대 공용 헬기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점차 상승하여 유닛당 가격은 2,400만 달러에서 3,200만 달러가 되었으며 생산대 수가 줄어들에 따라 개발비를 포함한 대당 단가가 치솟아 나중엔 무려 8,100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알서 이 헬기를 헬기계의 F-22 랩터라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랩터나 B-2 스텔스 폭격기처럼 생산대 수가 급감하면서 결국 대당 단가가 폭등한 것이다. SAIDANT 1이 이렇게 되자 이 헬기가 기존에 교체하고자 하는 헬기보다 너무 비싸다는 요셉은이 나몰 수밖에 없었다. 본래 이 헬기가 교체하고자 한 헬기는 정찰 및 경공격 헬기들인 OH-580I나 경공격 헬기인 AH-10였다. 그러나 이 헬기는 이런 헬기들과는 점격이나 성능이 너무 다른 헬가가 돼버리고 말았다. 무엇보다 가격이 이 헬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졌다. 심지어 고가의 헬기로 악명을 떨펼치는 아파치 헬치를 능가하는 가격이 되어버렸으니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미 육군은 적어도 8197의 코만치를 원했지만 미 의회와 예산부처는 난색을 표명했다. 끝내 2004년 미 육군과 의회는 결국 코만치 계획을 포기한다. 그냥 기존의 헬기를 개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AH-640 아파치가 도전자 코만치를 물리치고 공격 헬기계의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한 이유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도 다소 타당성이 있긴 하다. 현재 아파치 헬기만 가지고도 미 육군은 특별한 적수가 없는 상태이다. 런 상황에서 901 막대한 예산을 도입해 신형 헬기를 꼭 획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도 코만치가
취소되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헬기 자체가 대공 공격에 취약해서 함호 공격 헬기에 많은 비용을 루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등, 일체 헬기 자체가 스텔스화하긴 어렵다는 등 여러 이야기 아이가 구펄스에 모르기도 했다. 어쨌든 보잉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취소된 코만치 I-7의 향후 당분간은 최진의 공격 헬기는 구경하기 어려울 듯하다. 다만 주위에 우리반 기대반으로 진행 중인 한국의 가 계획이 있긴 한데 아마 아파치보단 성능이 낮을 가능성이 놀아 보이기 때문에 최강 타이틀과는 별 관계는 없을 듯하다. 아마도 내 짧은 맹각으론 필국 코만치는 취소되고 F-22 램너는 말 안 남은 이유는 결국 육군과 공군의 거의 중요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F-22 또한 비용이 급강승하면서 취소 공일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F-22가 아니면 전루기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미 공군 입장에서 F-22는 포기하기 어려운 전투기였다. 반면에 코만치 헬기가 없이도 미 육군은 최강이다. 공격 헬기란 결국 지방 병력을 지원하는 점도이고 현재 아파치 정도로도 충분한 지상 전력의 우위가 가능한 미 육군이기에 반대엔 코만치에 매달릴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닐까? 꼭 이게 맞는 추측은 아닐 수도 있다. 아마 코만치가 취소되었을 때 미 육군도 속물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23당 초 계획과는 달리 가격은 급강승하고 예산은 막이면서 코만치는 미 육군의 다른 알로란 같은 민무기인 크루이더 자주포와 더불어 최강이긴 한데 배치는 되지 못한 비운 의무기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와 이제 앞으론 코만치 헬기는 게임이나 영화에서 주로 활약광을 보여줄 것 같다. 물론 밀물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헬기는 앞으로도 밀리터리 메이치 라이오를 유혹하는 꿈의 헬기로 남을 것이다.